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지 상황에서 이제 그 양부 판별을 했는데요. 오늘은 12V를 인가해 가지고 우리 레귤레이터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라운드 찾는 것은 알려드렸죠. 부자 모드로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울리는 곳이 이제 그라운드다. 그러면 얘가 전압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측정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LM1117 1.8은 5V를 받아서 1.8V를 출력을 하는 건데, 그죠? 실제 인풋 쪽으로 5V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웃풋 쪽으로 1.8V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DCV 모드로 놓은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건데, 일단 주전원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5V를 받아서 우리 LDO 레귤레이터로 5V가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한번 그라운드하고 인풋 간의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니까 5.11V 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아웃풋 간 이제 5V를 받아서 1.8V를 다운 시키는데 그라운드하고 아웃풋 간을 재보니까 LDO 레귤레이터를 재보니까 1.787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근사치니까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1.8V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전원 측정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터무니없이 뭐 이게 뭐 4V가 나온다든가 이것이 뭐 1.2V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레귤레이터 앞뒤 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콘덴서가 있다 그랬죠? 인풋 단자 아웃풋 단자 간에 콘덴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해 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은 LDO 레귤레이터를 아까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 알려줬죠? 그 측정 값이 지금 이하로 나오는지 이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불량인지 안 불량인지를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인가한 상태에서 제대로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가 제대로 인풋과 아웃풋에 전압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해 본 거죠.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자, 그라운드 인풋 간에 재니까 12V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아웃풋 간, 이 아웃풋은 뭐라 그랬죠? 발진 파형이 나온다 그랬죠. 전압이 나오면서 발진 파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웃풋 단자는 전압을 재는 게 아니라 파형을 재는 거예요. 일단 테스트하기로 재봤어요. 2번 단자를 5.2V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피드백 간, 이 피드백은 항상 감시한다 그랬죠. 5V가 제대로 출력이 나오고 있는지 해서 얘는 5.1이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피드백이 동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물론 검색해 보면 우리가 피드백 해서 얼마나 전압이 나오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전압은 나오지만 이게 5V가 나오더라도 이 파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왜곡됐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하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테스터 같게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가 없으면 파형을 못 보니까 정상이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반드시 수리함에 있어서 필수 장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파형이 안 나오는 것들은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 충분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 발진되는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PW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진 파형을 재지 않으면 이게 정상 발진인지 아니면 불량 파형인지를 우리가 파형 보고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런 파형 측정 장비가 없다 그러면은 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압은 제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2번 요거는 파형을 측정하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웃풋 단자 파형을 측정을 해본 거죠. 이거를 딱 놓고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이 1501-50이라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발진 주파수가 150kHz라는 발진 주파수가 갖고 내부의 스위칭 발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전압 물론 5V 나왔죠. 이 5V는 직류성이 아니라 맹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2번 단자 2번 단자 아웃풋 스위칭 아웃풋 단자를 여기서 재보니까, 그죠? 발진 파형이
아주 이렇게 여기 보면 154.59kHz니까 뭐 평균값을 했나 150kHz 나온다고 봐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발진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온 오프 나오죠. 여기서 발진 파형이. 이게 정상 파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오 발진에 스위칭 해가지고 2번 단자로다가 이 직류성이 아닌 이런 맹류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만들어서 이제 LDO 2차 보조전원부인 2차 보조전원부인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최정 부하가 필요한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형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파형이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발진 주파수가 스위칭 발진 주파수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2번 단지에서 발진을 하느냐, 파형은 정상적으로 나오냐,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이제 그림 말고 실제 한번 우리 장비를 올려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파형 측정을 해보면요. 2번 단자 쪽에가 아웃풋이라고 했죠. 이게 재면 이런 발진 파형이 나와요. 그죠? 1번이 12V가 들어간다 그러면 12V를 재게 되면 이렇게 발진 파형이 아니라 직선 형태의 직류 파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쪽에 보면 이것도 파형이 아니라 5V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스위칭기 레귤레이터는 2번 쪽에서 이렇게 발진 파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진 주파수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이 파형이 왜곡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실로스코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발진 파형 나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오실로스코프로 찍어서 데이터 시트상의 발진 주파수하고 일치하는지, 파형은 정상 파형인지 왜곡 파형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파형을 이제 보는 이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O 레귤레이터 쪽에 아웃풋 파형을 보면 얘는 파형이 아니라 스위칭 레귤레이터서부터 5V를 받아갖고 아웃풋이 지금 뭐 1117 1.8이니까 1.8V가 여기 지금 보시면 직류 파형상에 1.74V니까 1.8V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파형도 한번 측정해보고, 뭐 테스터로 이렇게 파형이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뭐 테스터로 재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파형 재면서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리플 성분이 지금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이 파형이 이게 좀 고르지가 않아요. 아주 불규칙합니다. 약간 좀 거칠어요. 그래서 여기 리플 성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V 112 3.3V는 5V가 들어와서 3.3V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찍어봤더니 3.26V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리플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즉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는, 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노이즈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노이즈가 제대로 뭐 지금 파형상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이 콘덴서 쪽에 불량이구나 하고 이제 뭐 콘덴서를 갈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보는 거죠. 발진 파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플 성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쓴다. 레귤레이터 응용을 한번 볼까요? 레귤레이터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80이라는 드라우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이게 지금 5V 가지고 있는 게 이제 5V 팬이 있다고 한다면 이 5V 팬을 우리가 780이라는 드라우 아웃풋 레귤레이터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780은 12V가 들어가서 5V로 강압을 해주는 전원 소자라고 얘기했죠. 세 단자가 있어요. 인풋, 그라운드, 아웃풋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파워 서플라이가 있다는 얘기죠.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의 그라운드와 노란 선이 12V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여기 780 그라운드에 대고 12V를 입력에다 가해주고 그 다음에 5V 팬을 갖다가 아웃풋에다가 5V를 연결해주고 아웃풋에서 5V가 나오니까 그라운드는 역시 공통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대주고 대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파워 서플라이를 강제 인가하게 되면은 파워 서플라이부터 12V를 받아서 레귤레이터가 내부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5V가 공급되니까 이 팬이 당연히 돌겠죠. 그럼 파워 서플라이가 꽂으면 스탠바이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12V가 나와요? 그러는데 파워 서플라이는 강제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파워 커넥터에 보면은 이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있어요.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을 뭐 핀셋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쇼트 시키면은 얘가 이제 메인보드에서 파워온 단자를 누르듯이 얘가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 ATX 파워가 기동을 해요. 그래서 12V 3.3으로 나옵니다. 강제 인가, 그걸 강제 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차를 이용해서 기동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평상시에는 5V 파워온에서 5V가 나오다가, 그죠?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은 얘가 0V로 떨어지면서 전이차를 이용해서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하는 방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쇼트 시키면은, 그죠? 초록색이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파워온 5V예요. 전원만 꽂으면 나오는 거예요. 검정색은 뭐예요? 그라운드잖아요. 5V하고 그라운드 쇼트이면 전이차가 0V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ATX 파워가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가 이제 이 공급을 하니까 5V 팬이 아주 싹 돌아가겠죠. 근데 아까도 교육 얘기했지만은 7805라는 레귤레이터는 5V가 나오지만은 1A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소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팬이 1A 이상을 먹는 거다 그러면은 약하게 돌든 간에 아예 안 돌겠죠. 그래서 7805는 1A가 출력됨으로써 1A 이상 요구하는 제품에서 구동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도 있다.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실제 동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기동되는지. 자, 파워에 전원을 넣게 되면은 스탠바이 5V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레귤레이터 7805 레귤레이터 12V가 들어가서 5V가 출력되는데 파워 서플라이 12V를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 5V가 나와서 팬을 구동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2V를 강제 인가하려고 그러면은 강제 인가 스위치를 여기서 넣게 되면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즉 레귤레이터 인풋에서 12V를 받아서 3번 단자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요걸 우리가 구동해 볼 수 있습니다.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잘 돌고 있죠? 커보겠습니다. 예, 팬이 멈춘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상시에 전원을 저렇게 꽂으면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5V 좀 스탠바이라는데 5V가 좀 들어오죠. 전원을 꽂으면은 스탠바이 전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가.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제 5V 스탠바이 전원 5V가 나오면서 파워온 전압이 5V가 나오는 거죠. 파워온 전압은 저기 LED가 켜져 있죠. 5V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5V가 나오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 조건이 뭐냐면 전이차를 이용해서 ATX 파워를 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5V에서 0V로만 떨어지게 되면은 ATX 파워가 나 파워를 기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하고 이제 파워 서플가 이제 3.3V, 5V, 12V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여기 강제인가 스위치를 제가 하나 달아 가지고 파워온 전압하고 그라운드를 쇼트를 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파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전압을 내주. 그래서 이제 강제인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파워가 기동을 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12V, 5V, 3.3V 나오면서 이제 PG 신호, PG OK라는 신호가 ATX 파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나 이상 없습니다 하는 신호를 메인보드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저 PG 신호 가지고 이제 각 장치들이 동작할 수 있는 리셋 신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리셋이 동작하면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에 있어서 클럭을 뭐 CPU 각 소자에다가 공급을 해서 이제 기동을 한다. 그래서 이 PG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저런 780으로 갖고도 우리가 1A 미만 되는 것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측정용 지그 제작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 아시죠? 예, 그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